스매시 43번 마지막 수투 문제죠. 엄청 어렵습니다.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F의 두 해를 알려줬어. F의 0이랑 F의 2분의 5랑 0이래. 두 근을 알려줬어. 그래서 세 근일 수도 있고 3차니까 하나를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 근만 가질 수도 있죠. 중근의 형태로.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2차 함수 g가 있대요. 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라는 얘기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다음 만족시킨다. 가에서는 부등식 g합성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해는 0부터 n까지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얘는 크거나 같다잖아. 크거나 같다인데 얘는 안쪽으로 들어오잖아, 부등호가.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한 놈이 음수잖아요. 한 놈이 음수기 때문에 2차 함수가 3차 함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음수 부호를 유지를 할 테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F는 이런 걸 보면서 F의 최고차항은 양수구나,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방정식 관점에서의 해는 0하고 n인 거예요. 그죠? 등호로 풀면은 해가 0하고 n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나에서 보시면은 합성을 반대로 해. F합성 gx가 0보다 크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치가 챌 수 있는 게 방정식 관점에서 해인데 이렇게 합성해도 0하고 n이고 이렇게 합성해도 0하고 n이지.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현이 같은 친구들이 잘하는 거잖아. 이런 거 찍어서 탁 함수 하나만 딱 만들어. 그리고 이게 정답 아니야? 그게 정답 딱 나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눈치껏. 나왔지 너 정답. 뭐야? 뭐야? 시간 더 줬으면 나왔을 것 같은데. 아, 자식아. 눈치도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그러니까 완전 22번 같은 문제. 완전 22번. 알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G 있잖아. G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이렇게 놓을게, G를.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합성함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요거부터 한번 관찰해보자. 먼저 가는 함수는 F고 나중 가는 함수는 G야. 그래서 요거는 0부터 N까지지. 그치? 0부터 N까지 F 태웠어. 이게 해라고 했으니까 요거잖아. 얘를 태웠어. 그럼 F를 타고 여기 도착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G로 끝나는 거야. 최종 함수가 G거든. 맞냐? 근데 생각을 해보자. G 함수는 말이야. G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2차 함수잖아? 그리고 범위가 크거나 같은 쪽이 또 X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자, 0부터 N이 가면 얘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어느 범위 사이에 들어왔을 때 얘가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은 위로 블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떠나서 문제에서도 위로 블록이라 했고, 맞지? 그럼 얘의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는 항상 크거나 같은 모든 X를 다 잡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 크거나 같은 쪽 없지. 그쵸? G가 더 크거나 같은 쪽 없죠. 그러니까 0부터 N까지 해가 알파부터 베타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G가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F를 설정해 볼게. F를 설정하는데 0하고 2분의 5는 근이니까 처음에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설정해 볼 거야. 모든 거를 다 잡을 수는 없겠죠. 모든 거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0부터 n까지가 해기 때문에 0이 여기,
그 다음 n을 적당하게 설정해 볼게요. 적당히 뭐 n이 여기 있다고 쳐볼게. 그럼 함수를 태우면은 함수가 요만큼만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알파는 누구야? 알파는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지. 베타는 최대값이니까 이 자리가 베타가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이렇게 함수가 되는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자리를 K라고 할게. 여기 자리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럼 X가 K부터 L까지로 해버리면은 얘를 F 태워버리면 뭐가 나와? F 태워버리면 여전히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나오죠. 여전히. 맞나? 우리가 부등식 풀 때 x-1, x-2가 음수다라고 하면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것도 해가 왔죠. 1.5부터 1.8. 이것도 x는 성립하는, 이 부등식 성립하는 친구들이지. 그치만 이거의 해라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면 다 커버하지 못하니까. 1.2 이런 애들도 있고.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의 해가 0부터 n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또 있잖아. 그럼 k부터 l이라고 했었어야 된다고. 맞나? 그럼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은 알파, 여기 파트를, k 파트를 없애야 되니까 알파를 0에 딱 맞춰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알파가 0이 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가 0이 됐다. 0, 2분의 5. 아이고, 2분의 5를 너무 크게 그렸네. 뒤쪽에다 그렸네요. 그럼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 근 타고 R을 내려가 버리면은 알파가 다시 밑으로 빠져버리지. 0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를 타고 올라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fx는 완성이 된 거죠. 최고창은 모르고 x가 한 근에 x-2분의 5가 두 근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알파가 이제는 여기가 돼버리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n까지 작성하면 베타가 되는 건데 여기서도 생각을 또 해보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눈치챌 수 있어요. 이게 0이 알파잖아. 이게 베타라는 거를 충분히 눈치챌 수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합성함수기 때문에. 얘는 이제 0이 됐어. 베타는 뭔지 모르겠어. 그 합성함수를 태웠을 때 0부터 n까지 어떻게 갔다? n이 뭐 여기라고 칠까? 적당히 뭐 여기라고 칠까요? n이 여기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가 베타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이. 베타. 그러면서 함수값이 이만큼 있는 거겠죠? 괜찮나요? 함수값이 이만큼 있죠? 그러면 지금 얘는 fn이긴 해, 현재. 자, 그러면은 0부터 n까지 해가 알파부터 베타고 알파부터 베타의 해가 역시나 다 가져오는 게 됐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가는 오케이야. 근데 우리가 다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치? 나도 맞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나를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관찰해야 되는데, 자, 얘는요 동그라미 3개를 그려버리면은 G 그 다음 F란 말이야. 근데 얘들 해가 뭐냐면은 0부터 N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도 0부터 X를 N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거꾸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여기서 시작하자는 얘기야. 여기서. 그럼 0부터 시작해서 N이 어딘지 모르는데 적당히 여기까지 N이 왔다고 해볼까? 요만큼만? 그럼 2차 함수는 대칭성이죠. 여기가 K라고 합시다. K에 대해서 대칭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내가 크롬스패스를 이용해서
함수를 그려볼 건데, 자, 0부터 k까지 증가함수니까 따로 그리고요. k부터 n까지 감소함수니까 따로 그릴 거예요. 그 0부터 k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그리는 거지. 다 그리는 거죠. 그럼 적당히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얘는 2분의 5 여기 라인은 무조건 터치하면 안 돼요. 왜? 여기 터치해버리는 순간 함수값을 0을 가져간다고. 0. 만약에 이만큼이 들어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라인이 대입하면은 함수값이 만들 수 있잖아요. 얘가 0과 베타의 가운데가 2분의 베타라고 8분의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 8분의 베타 제곱이 여기야. 그러면 이 함수 모양이 합성함수의 모양이 되거든? 이렇게 터치를 한다고, 여기를. 돼, 안 돼? 안 돼. 얘는 크다로 끝나야 돼. 크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돈터치 해야 돼. 얘가 이 문제의 또 포인트 중에 하나야. 그럼 2분의 5 돈터치 해야 되니까 대충 이 친구는 요 앞에 라인까지 가셔야 된다고. 여기 정도까지. 그럼 여기 정도까지 이만큼 갔으니까 얘가 그려지기를 K까지는 이렇게 간다고.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앞으로 요만큼은 여기가 증가하면 여긴 감소잖아요? 감소할 땐 대칭해서 그려지잖아? 대칭해서 n까지 그리긴 하는데 가다가 만다고. 가다가 말어. 왜냐면 이만큼이 없으니까. 맞냐? 그럼 이 함수는 뒤로 가면서 다시 이 대칭형이 완성이 되면서 뭐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합성함수 그려버리면. 얘는 모순이죠. 왜냐면 해가 그럼 0부터 n이 아니니까. 해는 0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럼 n이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가 어디야? 이 베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베타가 n이 돼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림이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0부터 n까지를 다시 합성을 해버리면은 여기는 이제 2분의 n이 되겠죠. 여기 함수값은 2분의 n을 대입했을 때 8분의 n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8분의 n제곱이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역시나. 이런 식으로 와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합성함수 했을 때 0, 그 다음 K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2분의 n인데 그냥 딱 2분의 n. 대칭형이잖아. 그러니까 갔다가 이빨 모양처럼 여기서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돌아온다고. 아이고. 그 밑으로 이렇게 빠진다고. 이게 y는 F합성 gx라고. 그러니까 F합성 gx가 항상 양수가 되는 해가 여기부터 이렇게잖아요. 0부터 n이다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랑 방정식 관점에서 해가 똑같네? 오케이죠? 괜찮아요? 네.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오케이죠? 이게 다 이제 흡수 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무리하러 갑시다, 이제. 자, 그럼 나는 이제 이 중에서 자연수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 자연수를 또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F를 구해서 F7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지울 게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 가운데는 요거 지울게요, 요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앞에도 필요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봐봐. 얘가 요 돈터치 해야 되는 요 앞에 오는 거 확인됐죠? 그러니까 8분의 n제곱이 2분의 5보다 작아야 돼요. n은 2분의 5보다 커야 돼. 안 그러면 또 아까 같은 상황이 봤을 때 이런 데서 n이 걸려버리면 걸릴 수는 있죠. n이 1 뭐 이런 거일 때는 걸릴 수 있지만 여기서 또 그었을 때 여기 또 만난단 말이야. 해가 또 완성이 안 돼. 그래서 n은 2분의 5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되는 n은 n이 3하고 4밖에 없다고. 이거 둘 다 되는 거네. 그러면은 자 n이 3일 때 야, 이것도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요. 거의 다 왔다 생각했지만 한숨을 돌렸지만 한숨 돌리고 다시 한번 목이 차오르는 그런 상태예요. 알겠죠? n이 3일 때 뭐냐면은 f의 극대값이 있어요. 요거.
요건 비율 관계로 금방 찾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내리면 1대 2잖아요. 그게 3분의 1 지점이야. 그러니까 6분의 5건 6분의 5. 극대값. F에 6분의 5가 있는데, N이 만약에 3이야? 3이면은, 이거 비율 관계로 하면 또 금방 찾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거버리면은, 이것도 여기가 또,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1로 거도 되겠다. 여기서 거도 되겠는데, 1은 한 여기쯤 있으니까. 이렇게 비율 관계 하면은, 여기서 1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변곡점 지날 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지금 n이 여기보다 위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n이. 근데 n이 만약에 3이야? 3이면 요 앞에서 끝난다, 앞에서. 요거보다 앞에서 끝난단 말이야. 여기가 저 엄밀하게 여기라는 건 아니에요. 판단의 요소가 여기서도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보다 안쪽에서 끝난단 말이야. 여기서 판단의 요소 걸어버리면 더 편하겠는데, 여기가? 여기 걸어버리면은 역시 이것도 비율 관계로 하면은 여기서 이게 2대 1이잖아요. 2대 1로 가버리면 여기가 3보다 큰 지점이 나온단 말이야. 괜찮니? 3보다 커버리니까 3이 앞에 떨어지면서 극대보다 작아져.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F의 N. 요거보다 커지면서 모순이 돼버려요. 이 합성함수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 그거 4일 때밖에 없다. 라는 얘기예요. 4일 때가 깔끔해진다, 결국엔. 그 4일 때는 n이 4기 때문에 결국에는 a가 9분의 4가 나오고요. a가 9분의 4가 나옴으로써 f의 7은 63으로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n이 나오면은 n이 정해지면 이거 2차 함수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대입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됐나요? 그래서 63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나중에 가져갈 수 있냐. 다시 풀으라고 하면 못 풀죠. 이거 쉽지 않아요. 선생님 다시 풀으라고 하면은 일주일 뒤에 다시 풀으세요? 일주일까지 괜찮을 것 같아. 1년 뒤에 다시 풀으세요? 못 풀 것 같아, 나는. 생각을 너무 오래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시험 준비하는데 30분 넘게 걸렸어요. 이거 한 문제가. 이렇게 이해시키기까지. 근데 이런 것만 관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해일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친구의 형태. 그래서 이게 해가 되려면 이 앞부분 뒷부분 없어야 되니까 합성함수가 당겨져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 방정식 관점에서 해가 둘이 같으면 내가 만약 이 문제를 못 풀지언정 하나만, 한 함수만 딱 찍어서 풀어버릴 수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그런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요즘 합성함수 이 정도로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한 13번쯤에 적당히 풀 수 있도록 나오니까. 알겠죠? 네, 이렇게 수투는 끝났고요. 이제 미적분 풀어봅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구하기를 먼저 해볼게요.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등비급수가 여러분들 내신 때는 삼각함수의 합성과 같이 나올 수 없거든요. 물론 범위가 거기까지 시험 범위가 가면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독적으로 출제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능은 전범위이기 때문에 삼각함수 합성이랑 같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도형에서 각들을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내가 알고 있는 길이들이 이게 4고 여기 2잖아. 그리고 문제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중점이야. 이런 거 그림이 없어. 그림만 보고 문제 풀면 안 돼요. 그림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포인트 되는 것들을 그림에 도식을 시켜놔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내가 이 자리를 알파로 넣어버리면은 탄젠트 알파가 4분의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여기 x각이라고 하면 이게 90도기 때문에 여기가 또 알파야. 맞냐? 그리고 이 파란 색깔 도형도 그 다음에 도형이기 때문에 비율이 2대 1이죠. 이렇게 나옵시다. 됐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여기서 k분의 1이잖아. 비례로 푼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루트 17이니까. 그러면은 루트 17분의 4죠. 그치? 따라서 k는 4분의 루트 17이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러면은 4분의 루트 17만 구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걸 보셔야 돼요. 얘가 4분의 루트 17이면 이 K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17이지. 이걸 보셔. 숫자 관계를 보셔야 돼. 얘가 2분의 루트 17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여기랑 여기가 또 2등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결국에 이거 구할 건데 이게 2면은 여기 높이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자리에 각을 세팅하기 위해서 난 다시 이 자리를 베타로 취급을 하는 거지. 그럼 탄젠트 베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요거 노란 색깔 길이 분의 파란색 길이인데 어차피 2K니까 2분의 1 2K분의 K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 넓이가 S1 S1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역수가 나오죠? 덧셈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 숫자 계산 다 하면은 3분의 7 이게 첫 항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비 구하기. 자, 공비는요 지금 길이비가 너무 쉬워. 길이비가 4대 2K야 2K니까 2분의 루트 17이에요. 그쵸? 넓이 제곱하면 되겠죠? 이게 1대 8분의 루트 17이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답은 1-공비 64분의 17 불처탕 3분의 7 넣으면은 최종적으로는 141분의 448 해서 589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덧셈 정리도 나올 수 있고 추가적인 도형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각을 2개 이상 넣을 수도 있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자, 45번 할게요. 얘는 좀 쉬워요. 이게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잖아. 좌표 놓기만 하면 문제가 끝나는 거거든. a를 놓으면은 a 좌표를 a,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그 다음 b는 뭐 적당히 여기다 치면 b, 가면 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a까지 가는 각을 알파각이라고 하면은 탄젠트 알파가 a분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요만큼을 베타라고 잡아야 되죠. 탄젠트 베타는 동일하게 마이너스 b 플러스 4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은 얘네 둘이 이제 뭐 하라 그랬냐면은 이제 이루는 각의 크기가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이래. 여기가 4분의 파이 맞나? 5AB가 4분의 파이 잘못 봤죠? 4분의 파이가 5AB 잘못 봤어. 여기 4분의 파이래요.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이 자리가. 그쵸? 여기가 4분의 파이를 완료시킨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잖아? 얘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분의 파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각도를 찾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얘는 이거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1 플러스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b 뿔 4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 다음에 둘이 뺀 거 마이너스 b 뿔 4 빼기 마이너스 a 플러스 4 요 식이랑요 얘네들의 중점은 있잖아. 중점은 4분의 9다. 중점이 얼마냐면은 2분의 a 플러스 b죠. 얘가 4분의 9다.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 진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a가 2분의 7 나오고 b가 1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까지. 자, fx는 sin x 더하기 코사인 x 그리고 sin x 곱하기 코사인 x야. 자, 여기서 최대최소를 구하고 sin a 더하기 b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사인, 코사인의 합과 곱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치환하게 되면은 제곱으로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지? t제곱은 자, 1 플러스 2 사인 x 코사인 x일 거 아니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치환하면 중요한 게 범위거든. 범위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얘는 범위가 조금 추상적이죠. 왜냐면 내가 그림으로 그려도 쉽지가 않아요. 그림으로 그린다 하더라도 얘들은. 자,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 0 대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sin x는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여기서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여기까지니까 이 범위 안에서 보면 양수끼리 여긴 더했죠. 그치? 그럼 여긴 양수지.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그치? 그 다음 얘는 여기랑 요 자리랑 요 자리랑 길이가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0이고 나머지는 양수예요. 여기 다 양수예요. 여기도. 그래서 양수라는 사실을 알겠는데 이걸 범위를 알 수는 없겠죠. 엄밀하게 따지긴 좀 힘들죠. 어디가 최소값이고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좀 사용할 거예요. 이 친구는 사용하기 편하거든. 왜냐면 여기에는 이 친구가 sin 2x야. 그럼 2x의 범위를 따져보면 2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잖아. 그럼 요 안에서 사인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가는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는 거잖아요. 걔랑 이제 1이랑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t제곱의 범위가 결국에는 0부터 2까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마침 얘를 치환해서 범위를 보려 하다가 못했지만 내가 알아낸 힌트가 있어. t는 둘이 더한 거는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이 범위가 커트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만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t의 범위는. 자, 그러면은 내가 fx를 다시 gt라고 바꿀게. t에 대한 식으로. sin x 더하기 cos x는 t고 얘네들이 곱을 넘겨서 나누기 이해하면 되니까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t죠. 그러면 최대치수를 구하기 위해서 g't를 해버리면은 2분의 1에 3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참수에서 뿔마 루트 3분의 1에서 최대치수를 가지지만 t의 범위가 0부터 루트이기 때문에 잘라버리면은 이거 0 루트 2는 쭉 가겠죠 이제. 근데 이게 또 루트 2가 더 갈 수 있는 게 이것도 변목 좀 잘라서 계산하면 좀 편해요.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1대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러면 루트 3 배하면 요 자리가 1이거든. 1 그치? 1대 루트 3. 이거 비율 다 외우고 있어. 시험 보기 전에 이제 9월 보기 전에 외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가 범위 루트 2까지니까 루트 2가 더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할 때 원래 이런 것들을 모르는 학생들은 0도 넣어봐야 되고 루트 2도 넣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나오냐? 최대값은 t가 루트 2에서 나오는 거죠. 맞나요? 루트 2에서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2분의 루트 2 나오거든요. 계산 다 하면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t가 루트 2일 때잖아. 이거 엄청 중요하지 않으니까. t는 이때가 x는 a인 거 아니에요? 대입해보면은 t자리에 sin a 더하기 코사인 a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맞나? 얘는 사실상 연산이 안 되지만 특수각상으로는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A를 2분의 루트 2로 잡아버리면, 다시 4분의 파이로 잡아버리면 얘네들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잡을 수 있죠. 맞나? 근데 최소값은 T가 얼마냐면은 요거 루트 3분의 1일 때잖아. 이때 X는 B거든. 대입해버리면은 사인 B 더하기 코사인 B가 루트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건 특수각이 아니거든. 그럼 이 상태로 식으로밖에 남기지 못해. 하지만 얘는 적절한 스킬에 의해서 정답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답이 사인 A 플러스 B잖아. A는 4분의 파이래. 그러면은 내가 덧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얘가 사인 A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사인 B잖아. 근데 4분의 파이기 때문에 얘랑 2분의 루트 2로 동일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2분의 루트 2로 묶이겠지. 그 다음 남는 거는 코사인 B 더하기 사인 B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얘네들 더하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니까 6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었죠. 일단 여기 치환하는 거에서 범위 생성시키는 거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더해지지 않는 함수의 범위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푸시면은 B를 못 찾아도 정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 보세요. 요거 풀만한데 푼 사람? 없어요? 야, 지금 요만큼이 다 T세타지? 그지? 이거 다가 T세타잖아? 야, 그럼 이게 부채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2분의 1, 2 세타 하면 되죠? 맞아?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요게 부채꼴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부채꼴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내렸을 때 여기 도형이 부채꼴이야, 그지? 2세타. 요거랑 삼각형이랑 따로 더해야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러면은 T세타는 자, 삼각형 2분의 1 R제곱 세타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더하기 파란색은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래서 T세타는 2분의 1 사인 2세타 더하기 세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번이라고 할까? 자, 2번 S세타 구하러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은 접으면 합동이다. 합동이란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길이나 각이 같다라는 말이 항상 들어있어요. 그 부분만 유념해서 풀면은 도형들이 보이는 거죠. 지금 얘는 자, S세타가 여기를 기준으로 접은 친구란 말이에요. 접으면, 자, 접었어. 위에 거 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요 도형을, 여기 안에 이 도형을 S세타라 부르는데 얘는요, 대칭점을 좀 사용해볼까? 여기 대칭점, 여기 수직인 거지, 그러면. 그럼 대칭점까지 보조선을 이렇게 거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칠하는 요 주황색 도형은 넓이가 뭐가 될까? 요거 S세타라며. 그 요 활골에서 요 놈 동그라미 뺀 게 S세타죠? 동일한 활골이 접었으니까. 근데 여기 동그라미도 동일하죠?
같이 보조선 걷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넓이가 S세타가 되는 거지. 맞냐? 그럼 접으면 합동이니까 여기 세타면 이 자리도 세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난 이제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 노란색 보조선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2세타지? 여기 다 구할 거야 이만큼. 아까처럼 구하면 돼. 아까처럼 반지름 보조선 거서 그럼 여기가 4세타가 된단 말이야. 부채꼴 하나 삼각형이 파이 마이너스 4세타죠. 그럼 여기의 넓이를 이만큼을 다 구할 수 있죠. 그치? 그거에다가 S세타는 일단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사인 파이 마이너스 4분의 세타 4세타 더하기 요거 2분의 1 R제곱 세타 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거냐? 요거 T세타 T세타를 이렇게 빼버리면 누구만 남아요? S세타만 남잖아. 여기 T세타라고 하면은 요거를 빼버리면 요 자리에 S세타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T세타를 뺄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는 2분의 1 사인 4세타 더하기 2분의 1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게 2세타고 여기 세타인데 빼니까 세타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제는 리밋에 넣어서 대입해서 계산하시기만 하면 되죠? 리밋상으로는 이런 거 되게 쉽잖아요. 요거는 2분의 1에 4세타니까 2세타 더하기 2분의 1에 2세타니까 세타 더하기 세타로 취급하면 되잖아. S세타 같은 경우에는 리밋은 이렇게 편하게 푸세요. 알겠습니까? 리밋 계산하면은 3분의 1입니다. 그 정답은 20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자, 48번은요 일단 요거 하나 볼까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fx-t dt. 자, 일반적으로 다함수 쪽이 복잡한 건 괜찮은데 요렇게 f1이 복잡하는 거 별로 비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치환적분으로 얘로 f1을 깔끔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얘를 x-t를 s라고 할 거야. 그럼 3번 풀어야 되죠? 그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dt는 ds 그 다음에 t가 a일 때 대입하면은 s는 a-t 그 다음에 x 대입하면 s는 0이죠. 그 얘는 결국에는 dt는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 아래 끝은 a-t고 이 끝은 0 t는요 x-s죠. 그 다음에 f의 s ds가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f1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솔루션을 해보면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더하기 0부터 x까지 t제곱 쌓인 t-x dt래. 그러면 여기서도 사인 안에가 복잡하지. 요놈 t-x 그 놈을 치환해 주는 거야. 그럼 t-x는 s라고 하자. 3번 푸는 거죠. 변수가 t이기 때문에 dt는 ds고요. 0 대입해버리면 t 자리에 마이너스 x고 x 대입해버리면 0 되는 거지. 그치? 뭐 다음 좀 불편하니까 요거 별이라고 할게요.
계속 끌고 다니기 조금 불편하니까. 그럼 결국엔 별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0까지 t는 x 플러스 s죠? 요거의 제곱에 사인 s ds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변수 s다, s. 이 다항함수니까 우리가 다항함수 곱하기 사인함수는 제곱 있으면 몇 번 적분돼야 돼요? 제곱 있으면? 2번이에요, 2번. 세제곱 있으면 3번 적분해야 돼요. 근데 그 대신에 우리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나 다항함수 곱하기 상함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우리 뭐 있어? 이 짝은 미분하고 이 짝은 적분해서 곱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미분하면 2x 플러스 s 미분하면 2 미분하면은 여기 몰라도 되긴 해요. 0 나올 때까지 하는 거니까. 이거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s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s 또 적분하면 코사인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곱해서 플러스 곱해서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쭉 쓴 다음에 숫자만 넣으면 되는 거죠. 0하고 마이너스 x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0하고 마이너스 x를 넣으면서 자 x 플러스 s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s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더하기 되죠. 2x 플러스 s 사인 s 더하기 2 코사인 s 에다가 마이너스 x부터 0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거 다 계산하면요. 얘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계산하면 되니까 x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 코사인 x 더하기 1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f파이x는 0의 모든 실근의 합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f파이x는 마이너스 2 코사인 파이x 더하기 1이죠. 얘가 0 되는 거. 그 코사인 파이x가 2분의 1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x가 0부터 5까지잖아요. x의 범위가 0부터 5기 때문에 파이 x는 0부터 5파이까지죠. 0부터 5파이까지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한 주기에 2파이, 두 주기에 4파이 여기까지 가시면 되겠죠. 그죠? 2파이, 4파이, 5파이. 그제? 그리고 나서 2분의 1 라인 거버리면 되겠죠. 그럼 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근들은 3파이에 대해서 대칭으로 해버려. 그럼 3파이 곱하기 4가 되겠죠? 이 뒤에 있는 근들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까? 얘네들은 이렇게 되겠지. 대칭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 맞나? 그 다음에 여기에 최초근은 2분의 1을 만드는 코사인이니까 얼마야? 2분의 1을 만드는 최초의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 더한 다음에 그 3분의 37이 되겠죠. 우리 근데 이거 파이 x잖아. 근데 x 돌려야 되니까 파이 없애면 되겠죠, 나중에. 3분의 37 이렇게 되면서 정답은 40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자, 얘는요. 일단 fx가 2분의 파이까지는 sin x죠. 그러니까 fx는 2분의 파이까지는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 뭐 어렵지 않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보시면은
나를 하기 전에 f의 x 플러스 a는 fx 더하기 b다. 얘는요, f는 f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라는 얘기죠.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얘가 2분의 파이인 거고 1인 거잖아. 자, 봐봐. x 방향으로 2분의 파이 1 그냥 딱 맞게 해주셨어요. 딱 맞게. 연속되게끔 딱 맞게. 알겠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그냥 무난하게 요래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거기에 따라서 이 자리가 1 2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맞추려다 보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게 하네. 내가 스스로가. 아하. 여기가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을 갖다 맞추는 거니까. 괜찮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직선 L이 있는데 구간을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n파이부터 2분의 n 플러스 1파이까지. 그러니까 구간 자체를 2분의 파이. 그게 중요해요. 2분의 파이 간격이 빼면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인 구간. 설정했을 때 항상 접한 직선이 있다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잡았어, 여기를. 그럼 접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얘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잡았다?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얘랑 못 접하잖아. 맞지?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는 얘랑 못 접하잖아. 그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고 얘네들의 이런 볼록볼록한 것들의 공통 접선이 하나가 있다란 얘기죠. 그럼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맞나요? 괜찮아요? 그런 접하는 x좌표를 차례로 A1, A2, A3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항상 같은 놈이 있어. 자, 내가 지금 이 F'A1이랑 똑같은 놈을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버린 기울기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평행할 수밖에 없다고. 논리적으로 보충을 해주면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여기 안에서의 기울기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존재하고 여기 존재하고 여기 존재하고 해야 되니까 이 양끝값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해야 돼. 근데 그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얘잖아. 얘도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얘네들이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적당히 이해해도 되고. 그러면은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0 분의 1 마이너스 0 이렇게 똑같은 거죠.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A1, F'A1이 뭐가 되냐면 파이 분의 2가 되는 거예요. F'A1은 파이 분의 2가 된다. 그러니까 F'A1이 코사인 A1이잖아요. 사인을 미분한다 A1 대입하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 A1이 파이 분의 2다. 됐습니까? 관계식 하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넘어갈 때는 결국에는 2분의 파이씩 더해가겠지. 아, 등차네. 등차네. 괜찮아? 등차인 거 발견했으면 이제 식 세우는 건 간단한 거죠. A5 빼기 A6 더하기 A9 하면은 A1 플러스 5D가 되는 거지. 계산 다 하면. 그럼 여기에 있는 D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 이제 이걸 사인을 씌우는 거니까 사인 2분의 5파이 플러스 A1. 그럼 얘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A1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코사인 A1이 되면서 이 값 내가 알고 있잖아. 파이 분의 2라고. 정답은 뭐 나올 게 이거밖에 없었죠.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A3이래요, A3. 알겠습니까? 뭐야?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테스트 잘 마무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